두 번째 사건은요. 네. 야, 이거 교도소에서 여전히 때리네요. 이거는 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교도소에서 두들겨 맞았다고 그래갖고 교도소 들어가서 수사해 본 적도 있고 근데 네. 진짜 보수적이에요. 교도소 들어가갖고 재수자들 간에 폭행 사건 있는 거. 잔. 그 수감 중에 있을 때 이 사건 수사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무부 소관 교도소라고 그래갖고 검사 지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이 교도소 내에서 이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검사가 불러다가 하는 경우는 왕왕 있어도 경찰이 수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내부에서 두들겨 패고 그런다는 거. 폭행 사건이요. 물론 네. 죄져 가지고 하는 새끼들 한편 생각하면 뭐 그냥 어떤 면에서 야, 이 새끼들 그냥 두들겨 맞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그 또 법에 저촉된다면 옳지는 않죠. 그렇죠. 네. 이게 인천구치소에서 한 20대 수용자가 아유. 다른 수용자들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심하게 폭행이 네. 있었나 봐요. 얘는 이 피해자는 지난달에도 수용자들한테 맞아가지고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네. 그 구치소에서 대응을 미흡하게 하는 바람에 이번에 맞아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 얘기예요. 가족 주장은. 네. 응? 28살이네. 28살 먹은 사람인데 21일 날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21일 날 이제 아침에 시내 대학병원으로 후송됐는데 네. 심정지에다가 오른쪽 쇄골이 부러진 채 아이고. 밟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거. 이야.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구치소에 물어봤는데 구치소에서는 좀 처음에는 좀 얼버무리고 숨겼나 봐요. 그 아드님이 화장실 보고 나와서 쓰러졌다고 그러는데 그 CPR 저 심폐소생술 네. 과정에서 아마 이 쇄골 같은 데가 부러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 진짜 모호하게 얘기하네요. 본인이 화장실 쓰러지면서 넘어져서 그게 그렇게 쇄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CPR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그게 결국 맞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정확하게 그게 뭐 응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예, 좀 애매하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수용자 2명한테 두들겨 맞았나 봐요. 아유. 그러니까 이미 죄져 갖고 온 놈이 또 두들겨 팬 거예요, 두 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월 달에도 쇄골 끝부분이 부러지고 뭐 그래서 병원 찾았었다는데 그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마 그때 3월 달에 때렸던 놈들은 이제 그 방에 같이 안 놔두겠죠. 찢어졌겠죠. 예. 이감했겠죠. 이감했는데 이번엔 이제 다른 방으로 갔는데 다른 방에서 또 두들겨 맞은 것 같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아마 그 바람에 이번에 뇌사 상태에 빠지니까 3월 달에 위암에 넘어갔던 첫 번째 폭행 네. 놈들 있죠. 그 놈들도 이번에 이제 입건이 됐고 요번에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놈들도 같이 입건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병원 서류에 네. 그 뭐 상해나 이러면 교수님 대충 그 의사들이 적어 놓잖아요. 소견 적어놓죠. 네. 네. 거기에 적혀져 있었다라고 해요. 폭행 당했. 근데 왔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그냥 넘어갔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얘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의사한테. 맞아서 생긴 아파요. 상처 이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건 사실이네요. 근데 이제 교정시설 교도관들 고생 무지하게 해요. 고생 많이 한다는 거 다 알고 정말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그분들을 실수하는 것 같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소방관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은 교도행정에서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교수님 여기가 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잖아요. 구치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교도소는 딱 확정 판결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가는 데고 구치소는 아직 그 판결이 안 난 사람들이니까 임시 시설이죠. 어떻게 보면 교도소 대기 시설. 물론 이제 다 혐의가 있으니까 웬만치 하니까 구치소 왔겠지만 개 중에는 이 중에는 무고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이잖아요. 재판에 의해서 무죄로 나갈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게 조금은 더 좀 면밀하게 좀 신경이 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법무부에서 특별 점검 나서고 재발 방지 약속도 하고 그렇다는데 요거는 많이 신경 쓸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하는 일은요. 이 법무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시더라고요. 법무부요? 네. 법무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검찰청이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떨어져 나오는 외청입니다. 외청. 독립기관입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요.
뭐 행정안전부 지휘를 받는 경찰청이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그거 말 나온 김에 차지 경찰청은 경찰청장이거든요. 네. 청의 장이니까 청장이에요. 네. 근데 검찰청은요 검찰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에요. 일제 시대 때 그 어떤 그 영향입니다. 이 총장이 청장보다는 이렇게 약간 높다는 개념이 있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검찰총장이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근데 저는 명칭부터 바꿔야 돼요.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검찰청이니까 청장이죠. 검찰청이면 검찰청장이죠. 경찰청이면 경찰청이고 통계청이면 통계청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검찰은 왜 총장입니까? 검찰청장이 검찰만? 돼야지. 왜 검찰만 검찰총장인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법하시는 분들은. 아 맞아요. 이제 그 말씀드리고 법무부의 어떤 직무 범위를 잘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지만 물론 법무부는 간단합니다. 출입국 관리 법무부 장관 소관입니다. 출입국 관리 그다음에 인권 관련된 겁니다. 그게 이제 범인 피의자 인권까지 뭐 네, 포괄하는 거고요. 인권 세 번째가 출입국 관리 인권 그다음 교도행정입니다. 네. 행정 교도행정.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검찰은 뭐 이제 뭐 외청으로 두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 뭐 얘기하면 검찰하고 비슷한 형태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죠.